그러면 다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합격 계획서, 그래서 1년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턴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에서 6월까지는 주 2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이론 수업을 해요.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론 수업하면 선생님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하고, 월화는 보통 교육학을 공부하시거든요. 월화. 그리고 뭐 교육학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전공도 하시고, 그렇게 이론을 공부하면 수요일 기출 문풀 때 와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문제는 이제 임용고시 연대까지 나왔던 문제하고, 이제 국시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시의 일부 문제를 이제 서답형으로 우리가 이제 서술형하고 기입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형을 좀 해요. 왜냐하면 과거 임용 같은 경우는 객관식도 많이 있어요. 객관식도 있고 또 국시도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답형으로 풀고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암기를 하고. 그래서 개강일이 조금 늦죠. 1월 10일, 1월 15일인 이유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12월 말에 31일에 1차 합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합격자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 실제로 하거든요. 그게 시뮬레이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월 첫 주에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주에 개강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1월에는 아동부터, 그래서 질환을 먼저 나가요. 질환을 나가고, 그리고 5, 6월 달은 이제 정신의 지역사 학교보고는 6월에 하거든요. 왜냐면은 7, 8, 9 때는 이제 우리가 문풀을 하잖아요. 연역병 문풀 할 때는 역순으로 하거든요. 역순으로 이제 7월 달은 학교보고는 지역부터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때 6월 7, 8 이때는 지역사회를 학교보고 이쪽으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2달 동안 열심히 마스터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동이나 성인 이런 질환 쪽은요, 내가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봐도 이게 연상이 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학교보고는 암기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적인 거 있기 때문에 암기적인 거를 이제 이쪽에 중간 정도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6월부터 지금 5월부터 지금 이쪽에 보건교육 지역사회 이쪽에 학교보건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5, 6월 달부터는 이쪽을 올인을 좀 하셔야 돼요. 7월 달까지 5일은 하고, 그리고 뭐 8, 9월은 질환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내가 약한 과목이 있잖아요. 약한 과목은 매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11월 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약한 과목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약한 과목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 한 80%는 지역이나 이쪽으로 약하게 생각하시거든요. 20%는 이제 질환이 약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한 80% 정도는 지역 학교보건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과목은 정신도 좀 어렵다고 하세요. 정신은 이제 진단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한 과목은 이때는 매일 하셔야 돼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약한 과목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 하고 나머지 거를 좀 하는 게 그게 좋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에서 9월은 주 1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까지는 주 1회 수업이에요. 그래서 6월까지만 주 2회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에서 9월은 이제 영역별로 문제를 풀고, 11월은 2달은 그때는 실제 시험은 이게 짬뽕이 되잖아요. 각 과목이 짬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짬뽕을 해가지고 그때 수업을 하죠. 그리고 요즘은 그 수석이나 차석 등수를 좀 안 가르쳐주는 추세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안 가르쳐줘요. 경기도만 가르쳐줘요. 경기도만 등수가 나오고, 이렇게 그 사람 수가 등수거든요. 경기도만 알려주고 다른 지역은 이제 등수 같은 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차석 수석인지 5등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거는 이제 합격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점수를 이제 써내면 내가 몇 등인지 그렇게
확인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면 수석, 차석, 뭐 5등, 하여튼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가지고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려줘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면 이제 합격했으니 이제 김경수 선생님하고 인연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합격했으면 그래도 이게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합격, 수석, 차석하면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뭐 최다 합격 몇 명이다 그것도 보통은 이제 손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들었냐 손들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들게 했더니 선생님 수강생 몇 명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줘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합격하시면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고맙겠죠.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나는 선생님들 합격하려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선생님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저를 도와주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정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움이 또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철학이 그래요. 제 철학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한은 도와주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재. 그래서 제 교재는요. 이론 교재하고 기출문제집하고 암기노트하고 마인드맵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이론 교재는 이제 4권이거든요. 4권. 4권이고 그리고 이제 4권. 그래서 뭐 제 교재는 대부분 이번에도 선생님이 제 교재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교재는 구조화를 해놨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키워드가 뭔지를 고민을 많이 했겠죠. 키워드. 왜냐하면 키워드 채점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써야 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하면서 항상 고심했던 거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강론도요. 여하튼 아동간호학도 한 6권 되고요. 지역도 한 6권 돼요. 성인은 한 4권? 하여튼 강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강론 저 강론 합해져야 온전해져요. 한 강론만 보면요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강론 저 강론을 다 합해가지고 온전한 애를 제가 만든 게 제 이론서예요. 하여튼 10년 동안 그 노력을 제가 했어요. 그림도 이번에 좀 삽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림이 있어야 이해가 높으니까. 그리고 뭐 출제 연도도 기입해서 중요성. 그래서 그 국시나 임용 국시에서 나온 것도 항상 우리에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시에 그렇게 출제되어 있는 거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은 이제 92에서 20까지 문제하고 이제 모범 답안을 수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집은요. 이거는 원본이에요. 제가 이거를 뭐 가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객관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작년에 논술형이 있었거든요. 그 논술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공하지 않은 거 그대로가 기출 문제집이고요. 기출 문제집은 이게 임용 기출 문제잖아요. 제 1순위가 뭐예요? 임용 기출이에요. 1순위는 임용 기출, 2순위는 국시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임용 기출 문제집 보면서 내가 중요도를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에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굳이 힘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내가 힘을 쓰기 오고 또 계속 임용도 계속 반출돼요. 이번에 변화 과정이 또 나오는데 얘는 변화 과정은요. 내가 기억에는 4년째 연속으로 나왔어요. 4년째 연속. 그래서 변화 과정은 예외적으로 4년째 연속으로 나온 애고요. 그래서 3년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오겠지 라고 저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어요. 3년 나와도 얘는 계속 나오는 애여서 또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문제를 냈더니 이번에 나왔었죠. 좀 추가된 의사결정 균형까지 합해져서 좀 추가돼서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걔만 예외고 대체적으로는요. 한 5, 6년마다 돌아요. 또 10년마다 도는 애도 있어요.
네. 그래, 하여튼 그래서 임용 기출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마스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 노트. 암기 노트는요, 이거는 수강생한테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노트는, 그래서 이제 1, 6월 문제, 1, 6월 문제를 합한 거예요. 1, 6월의 문제. 임용하고 아까 국시기출을 서답형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답은 최근 이론서, 저 책은 항상 매년 개정을 해요. 매년 개정. 왜냐면 이게 매년 법도 달라지고 하여튼 매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도 항상 이게 사이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에서도 구조화를 더 많이 시켜주고 제가 키워드도 다시 정립을 하고 하느라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암기 노트는 항상 개정된 그 이론서로 이거를 답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 보면 아시겠지만 합격 수기에서 암기 노트를 활용한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암기 노트는 1순위 주제가 많잖아요. 1순위 주제. 아까 이제 임용 기출 1순위라 했잖아요. 1순위가 있는 애가 암기 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1순위에서 떨어지면, 1순위를 틀리면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있는 애가 암기 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 노트 가지고 보통 스터디도 많이 하고 내가 인출, 정확성을 하죠. 한쪽은 문제, 한쪽은 답이어가지고 내가 문제 보고 인출하고 답 보고 확인하고 구조화된 답. 그래서 암기 노트하고 기출문제집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출문제집은 원본, 객관식 논술은 다 있는 원본이고, 그리고 암기 노트는 내가 서답형으로 바꾼 거, 객관식을 서답형으로 바꿨고,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임용만 있고 암기 노트는 임용도 있고 국시 일부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선생님도 40대이시고 지금 세종에서 근무하시는데 40대이시고 장수생이었어요. 이분은 기간제 계속 했기 때문에 장수생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합격하신 분은 암기 노트를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이론서는 4권이잖아요. 4권. 4권을 공부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암기 노트는 2권이거든요. 2권에 있는 내용만 이제 마스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암기 노트를 열심히 하셨고, 또 제가 아는 제가 이제 그분도 한 3, 4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내가 약간 무명일 때 오셨던 분이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애도 낳고 또 뭐 기간제도 하고 다른 직업 하다가 다시 공부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두 분도 암기 노트로 7월에 만나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거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격하셨었죠. 그래서 암기 노트는 나의 정확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정확성. 중요한 거에 정확성을 높이는 교재구나 라고 암기 노트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그러니까 이론서는 너무 풀어져 있잖아요. 풀어져 있는 거를 우리 공부는요, 어떻게 합격하냐면요, 단순화를 시켜야 합격해요. 이 많은 내용이 내 머리 안에 단순화가 되죠. 이게 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화를 돕게 하는 애가 마인드맵이에요. 풀어져 있는 거를 내 머릿속에 정돈돼서.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신발 많죠. 신발 적은 분이 있게 많은 분 많잖아요. 신발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신발 장에다가 신발을 놓을 때 내가 슬리퍼끼리, 그리고 부츠끼리, 운동화끼리, 그런 식으로 딱 정돈을 하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기가 쉽죠. 그게 구조화이고 마인드맵이에요. 구조화. 우리가 이 산지화한 지식을 내가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화가 돼줘야 돼요. 그게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인출용으로도 쓰고, 마인드맵은 작년 거가 있는데 보지 말까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내가 수정을 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애들 그냥 삭제하고, 중요한 애들, 선생님들 꼭 외워야 하고 인출해야 할 애들 위주로 마인드맵을 좀 정돈을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이론 시간에 제가 이론 교재로 수업을 하고 마인드맵으로도 처음에 이제 개론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수업에서도 잠깐 사용하고 선생님들이 복습용으로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개념 지도를 내가 그려야 돼요. 개념 지도를 안 그리면요, 뒤죽박죽이에요. 인출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뭐 12시간.
놀지도 않고 공부만 했는데 왜 인출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죠. 왜 저 선생님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출이 왜 안 될까? 그거는 그 선생님이 단순화를 안 해줘서 그래요. 저도요, 한 4, 5년 전에 제 고민이 뭐였냐면요. 5년 전인가? 5, 6년 전이었구나. 5, 6년 전에 제 고민이 뭐였냐면, 왜 인출이 안 될까? 저가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인출이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의를 하는데 인출이 술술, 이 네 권에 술술 내가 인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5, 6년 전에. 근데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단순화라는 거.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단순화가 돼줘야만 인출이 되는구나, 원활하게. 복잡한 애를 단순화를 시켜야 이게 인출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때. 그게 이제 구조화이고, 뭐 마인드맵이고, 개념지도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추천 강론서는요, 제가 썼는데, 보통 제 합격생들은 강론서를 별로 안 봐요. 그리고 수석차석 하신 분들도요, 강론서를 보면서 수석차석 했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 수강생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론서는 저기 풀어져 있어요. 글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요. 강론서는. 그리고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 강론서랑 저 강론서 합해져야 완제품이지, 이 강론서 안에서 완제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강론서는 가지고 보셔도 되죠. 강론서를 보면 좀 이해를 좀 도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강론서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네이버나 구글 있잖아요. 네이버 구글 쳐가지고 그거를 치면요, 강론서보다 더 자세히 이해를 도와줘요. 강론서는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시간 소비가 너무 커요. 나는 강론서를 다 샀잖아요. 다 사서 보잖아. 내가 강론서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강론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강론서 보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아까 말했던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네이버 구글에도 더 잘 나와 있어요. 보통 이해가 더 잘 돼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 합격생들은 거의 이제 제 이론서하고 궁금한 거 이해를 돕기 위한 건 네이버 구글로 거의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요, 팁은 네이버 구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요, 시험에 꼭 나와요. 진짜로. 내가 그걸 알았어요. 네이버 구글에 자주 나오는 그 주제는 꼭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검색했는데 걔에 대한 주제가 거의 없어. 그럼 걔는 중요하지 않은 애예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걔를 검색했더니 걔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검색이 돼. 그럼 걔는 되게 중요한 애예요. 네, 그다음 교재. 그래서 교재는 언제 출간이 되냐면요. 그래서 1권은 강의하기 전날 보통 출간이 돼요. 1권은 제가 출판사에 드렸거든요. 근데 2, 3, 4권은 아직 제가 개정을 못했어요. 지금 이제 마인드맵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마인드맵이 개강날 나올지 모르겠어요. 개강날 좀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나와요. 2, 3, 4권은 한 달 간격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은 이것도 조금 개강날 나오던지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마인드맵하고 기출문제집도 제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암기 노트는 4월 말, 7월 말에 나와요. 2권이거든요. 그래서 암기 노트는 이제 내년에 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이론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4월 말, 7월 말에 나와요.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답형 시험에 대해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은 보통은 이제 기입, 단순답. 그래서 보통 명사, 대다수는 거의 명사 정도예요. 뭐를 쓰라. 얘가 진단이 뭐냐, 검사가 뭐냐. 그런 게 기입형이죠. 근데 한 몇 년, 2년 전인가 그때는 약간 기전을 쓰라고 하는 게 기입형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약물에 뭐 기전을 써라. 근데 기전은 사실 서술형이잖아요. 근데 기입형 문제 기전을 쓰라고 물어봤던 때도 있긴 있었었어요. 있었는데 대다수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은 우리가 서술이잖아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게 서술형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번에 병태생리가 많이 나왔어요. 병태생리를 뭐 두 단계로 쓰라고 하는 문제가 꽤 나왔거든요. 병태생리라든지 또 간호의 근거를 쓰라. 그런 거를 서술형 문제하고 뭐 공식 계산하는 거. 이번에 직접 표준화가 나왔거든요. 직접 표준화 계산하는 거, 또 그거에 대해 해설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것이 서술형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이 더 많잖아요. 기평보다 서술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얘가 서술형인지 기평인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책을 보셔야 돼요. 기평으로 나올 애는 기평의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서술형으로 나올 거, 아까 병태생리라든지 간호의 그 근거라든지, 그리고 뭐 그 공식, 지역사회에는 공식이 많아요. 공식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내가 쓰는 연습을 좀 해야 하겠죠. 쓰는 방법 두 갈씩. 그래서 아까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보통 한 문항에 3개 정도를 묻거든요. 3개 정도 묻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답인지를 앞에다 써줘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병태생리 쓰고 어떤 애는 증상을 쓰고 간호를 쓰라고 그렇게 한 문제에 그렇게 3가지를 물어요. 그러면 내가 병태생리는 하고 딱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증상은 하고 쓰고, 간호는 하고 쓰고, 그렇게 2갈씩으로 써야 돼요. 근데 2갈씩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2갈씩으로 안 쓰면요, 얘가 어디까지가 이거를 묻는 거, 어디부터 이거를 묻는 거야? 그게 채점자가 혼돈이 돼요. 채점자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채점자가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글씨도 좀 잘 쓰고, 글씨도 좀 못 쓰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맞게 썼는데 보는 사람이 이 글자가 아니네 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도 좀 잘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잘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에 잘 쓰는 연습, 그리고 채점자가 보기 좋게 2갈씩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제 가지수. 간호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쓰라. 간호 같은 건 3가지를 쓰라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병태생리 단계를 2단계로 쓰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2단계가 이번에 많았거든요. 그럼 첫 단계랑 둘째 단계는 서로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서로가 다른 개념을 써야 되겠죠.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병태생리를 2단계로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첫째 단계에 있어서는 고혈압이 이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혈압은 혈관 내피에, 고혈압은 뭐 혈관의 압력이 높잖아요. 혈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관 내피에 손상을 줘요. 혈관 내피에 손상을 입으면 거기에 지방이 침전이 되거든요. 지방이 침전이 돼서 혈관이 좁아진다. 그게 1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는 심근경색은 뭐냐면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에요.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 2가지가 있거든요. 걔 이름이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거기에 이제 죽상경화 생겨가지고, 1단계는 아까 지질이 침착해가지고 죽상경화가 온 거거든요. 혈관 내피에 손상을 받아서 지질이 침착해가지고 혈관에 죽상경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하고, 그 죽상경화로 발생한 혈전이 파열이 돼서 관상동맥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관상동맥을 폐쇄시키니까 심장에 있는 근육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괴사.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세포가 괴사가 되잖아요. 그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개념을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써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같은 개념을 쓰면, 간호 같은 경우도요, 간호 3가지를 쓰라.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중복되면 하나가 점수가 나가요. 만약에 뭐 이제 염자의 간호를 4가지를 쓰라. 염자 간호 하면 우리가 라이스 처치라 하거든요. 라이스 레스트하고 I가 아이스하고 C가 컴프레션 압박하고 E가 엘리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스가 각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뭐 컴프레션을 2에도 쓰고 3에도 또 컴프레션 또 써. 그러면 점수는 하나는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간호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하라는 문제도 서술형에서 가끔 나왔어요. 기출 연태 문제 중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OA하고 RA를 비교하는 거하고 거즈 드레싱하고 하이드로클로로이드 드레싱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교 같은 경우는 차이점하고 유사점을 비교하면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OA하고 RA 같은 경우는 증상에서 이제 비교, 그것도 비교하는 거를 뭐 4가지를 쓴다고 하면, 첫째는 뭐 손 관절에서의 차이, 두 번째는 관절 증상에서의 차이, 뭐 세 번째는 침범 관절에서의 차이, 그리고 뭐 4번째는 혈액 검사의 차이, 뭐 5번째는 엑스레이에서의 차이. 그러면서 서로 거기 안에서 5가지 개념을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OA하고 RA 차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의 차이. 그럼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유사한 점은 관절간이 협착이 되고 관절의 변형이 되는 건 유사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OA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골 낭종, 골 증식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RA 같은 경우는 걔는 골성 미란이 염증으로 인해서 미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2개 정도 나왔고, 대부분은 뭐 서술 기전 쓰고 병태생리 쓰라는 거, 간호 쓰라는 게 주로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예요. 네, 그럼 이제 학습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학습 방법, 3단계 학습 방법. 그래서 공부를 제가 이제 10년을 가르치면서 저는 사실 암기력이 안 좋았어요. 저는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때문에 합격했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엄마는 어떻게 해서 연대 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수학만 잘했어. 다른 건 다 못했고, 암기 과목 완전 다 까당이었고, 진짜 제가 암기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암기까지 잘했으면 제가 진짜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암기를 잘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암기를 잘하는지를 제가 암기에 대한 책도 사서 읽어보고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가져서, 우리 시험 뭐예요? 암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쓰는 거잖아. 암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공부를 잘할까, 암기를 잘해서 쓸까를 고민을 많이 한 것이 3단계 학습법이라고 제가 딱 결론을 가졌죠. 그래서 이해이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아까 구조화예요. 구조와 개념도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인출해요. 인출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인출 연습을 하지 않고는요,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옛날이 아니라 한 3년 전에 베스트셀러 7번 읽기인가? 저도 그 책 사서 읽었어요. 7번 읽기라는 일본의 무슨 변호사인 여자분이 자기는 해서 계속 수석만 했대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7번 읽기. 그래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읽어보신 선생님 있죠? 7번 읽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것대로 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것대로 공부를 했대요. 7번 읽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시험 보러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잘 쓰셨을까요? 못 쓰셨을까요? 못 썼죠. 우리 7번 읽기는요, 객관식에는 통해요. 왜냐, 읽기는 이해를 도우니까. 객관식은 내가 이해하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은요, 읽기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요. 뭐 선생님들이 말기에 가면 11월 달에 가면 나는 몇 회독 했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회독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독수가 몇 회독 했고, 나는 2주 안에 1회독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회독수가 이제 대체적으로는, 다는 아니죠. 대체적으로는요, 회독수가 빠르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회독수가 답이 아니에요. 회독수가 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이해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단기 기억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금요일에 수업하고 수요일 날 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그때 잘 쓰셨어요, 진짜. 이 선생님은요, 꼼꼼히 쓰시고 책을 아주 꼼꼼히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선생님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그 다음에도 떨어졌어요.
그 선생님의 왜 떨어질까 저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떨어진 이유를 내 스스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책 그대로 외우는데 힘을 썼어요. 책 그대로 외우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책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면 단기 기억은 그게 좋으신 분은 단기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 기억은 안 가요. 우리는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이해예요. 이해. 그렇다면 이해라는 게 뭐냐? 고민해서 이해라는 게 뭐냐?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제 이론서에 그 글자 센텐스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르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 대충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온 게 시냅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 프로셉티 그 약의 이제 뭐 그 약의 작용 부위를 쓰라고 했어요. 그게 시냅스거든요. 그러면 시냅스가 뭔지 선생님도 시냅스면 머리에 떠올려지세요? 뭐 생물 하신 분은 떠올려지겠지만 안 떠올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시냅스가 뭔지를 내가 구글로 검색해서 내가 시냅스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이해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요 강의 준비할 때요 이해에 되게 힘을 많이 써요. 저도 지금 10년째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10년째 강의했는데도요. 제가 또 이론서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내가 항상 퀘스천 마크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 이론은 준비할 때 제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가면 하여튼 이론 준비는 제가 이틀 걸리거든요. 이틀 걸릴 때는 모르는 단어를 퀘스천 마크 다 해놔요. 모르는 단어 생길 때 바로바로 검색하면 시간이 너무 소모가 되거든요. 빠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루에 50페이지를 나간다. 그럼 50페이지를 내가 읽으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는데 이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야. 그럼 퀘스천 마크를 해요. 하고 나서 내가 50페이지를 끝난 다음에 아니면 30페이지 끝난 다음에 퀘스천 마크 한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구글이나 네이버 그런 거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내가 이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전이라든지 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관계, 키워드,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논리적인 관계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와 요약이 돼줘야 돼요. 구조와 요약. 그 구조와 요약이 뭐냐? 이거는 그 뒤에 이 그림에서요. 이거예요. 이건 지금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걸 썼지만요.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이해를 했으면요. 이해. 그래서 내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를 내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하고 덮으면 안 돼요. 하면 내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를 내가 그려보셔야 돼요. 기본 구조가 있고 방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원이 있고 1차, 2차, 3차 예방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개념도를 그려셔야 돼요. 그리셔야 내가 머릿속에 그게 딱 안착이 돼요. 구조화가 돼야만 선생님들 실제로 이번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2차 예방이 뭔지, 3차 예방이 뭔지, 정상방어선이 뭔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요. 인출이 안 돼요. 읽기만 하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7번 읽으면 인출이 안 돼요. 정확한 인출이 안 돼요. 보기는 봤으되 인출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개념 지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봐서 그릴 때는요. 모든 거를 다 쓰면 안 돼요. 책 그대로 베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일 비효율적인 공부는 뭐냐면은 책 그대로 보면서 그냥 베껴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정리하신다고. 근데 그게 제일 비효율적인 학습이에요. 내가 이해한 다음에 책을 덮고 내가 이거를 개념도를 그리면 개념도는요 주 키워드만 쓰죠. 주 키워드만 쓰고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1차 예방은 뭐 1차 예방은 내가 유연 방어선을 강화해서 정상 방어선 보호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원을 이거를 내가 구명하고 스트레스원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말로 하든지 주 키워드만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구조화이고 개념 지도예요.
이걸 일일이 다 쓰면요. 선생님 손목 부러져요. 손목 인대 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소모가 돼요. 쓰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키워드만 내가 쓰고 말로 이렇게 인출을 자꾸 하는 거예요. 쓰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하신 분들이 고득점이에요. 보통 합격 수기를 보면요. 뭐 목차짜기라는 얘기도 이거 목차짜기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목차짜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내가 계속 그리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이게 자기가 정확성이 생겨요. 정확성이. 우리 시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성의 싸움이에요. 정확성. 근데 정확성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1월 달부터 계속 중요한 애들을 1월 달에는 하여튼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이론의 모든 걸 다 하니까. 별 3에서 별 1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론 때는 공부하는 양이 많고 7월부터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나가야 돼요. 그때는. 중요한 거. 그리고 막판 11월에 한 2주 정도는 내가 중요한 것도 보고 내가 또 1월에 봤는데 중요하지 않은 별 1짜리를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애들은 내가 개념 지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인출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진짜 안 한 분들은 나중에 점수가 낮아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인출. 그 다음에는 인출이 중요하죠. 인출은 그렇죠. 우리가 인출의 정확성을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론을 빡빡하게 배웠어도 실제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물속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시험은 안 보고 쓰는 거잖아요. 안 보고 쓰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인출이에요. 인출을 계속 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이 경기도 수석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수석을 했는데 전공 점수가 높았어요. 근데 그분이 8월에 애를 낳았어요. 8월에 애 낳고 또 애 돌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주위에. 애 키우면서 수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애 키우면서 초시에 경기도 수석을 했던 것은 그분은 1월 달부터 인출을 했어요. 1월 달부터. 남편한테. 근데 그분은 되게 절실했어요. 남편이 그때 그분도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운동권이 있었어요. 요즘 운동권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순수해서 운동권이 있어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가 되면은 취업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데 취업을 못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취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인이 생계를 맡아야 되잖아요. 애는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절실하잖아요. 합격이 절실하겠죠.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이분이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암기는요, 이해도 해야지만 중요한 애는 1월 달부터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애들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 배웠던 거를 항상 남편한테 질문하라고, 이거 질문하라고 표시를 해서 질문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출이 안 됐대요. 자기도.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인출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주 키워드를 스티커를 이제 가정주부였으니까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부엌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하는데 다 붙여가지고 항상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출이 되게 중요해요. 인출은 계속 하셔야 돼요. 인출을 밥 먹으면서도 서로. 그래서 스터디 할 때도 밥 드시면서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고 그런 거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 스터디는 그래가지고 진짜 90%가 스터디예요. 10%는 자각습. 스터디가 안 맞은 건 자각습 하지만 그만큼 스터디의 효과가 커요. 왜냐면 그래서 일단 방법을 얘기해 보면요. 이론서로 묻고 대답하는, 제가 별 3개, 별 2개를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별 3개, 별 2개 같은 경우 묻고 대답. 근데 처음에는 초시 같은 경우 대답을 잘 못하죠. 근데 그럴 땐 그냥 보고라도 해야죠. 보고라도 하고. 그리고 문제 낸 걸로, 이제 문제하고 암기노트 이런 걸로, 그걸로 인출해야 되고. 정확한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게, 스터디가 좋은 게 뭐냐면 교정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걸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5개념을 내가 가지고 5개념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5개념. 선생님은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데요.
공부해보니까 내가 5개념이 있으면요, 리딩을 해도요, 제가 그 리딩만 한다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거의 개념이 5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리딩을 해도요, 5개념으로 내가 이해해요. 진짜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이 중요한 거예요. 인출을 해봐야 내가 5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서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인출은 5개념을 교정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애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딩은요. 읽기만 하는 거는요. 5개념 개정이 안 돼요. 5개념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 아까 인출이에요. 인출. 그리고 이제 스터디 할 때 격려하기, 배려하기, 비슷한 상황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격려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이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스터디원이 자꾸만 막 되게 너무너무 불안하게 하더래요. 그 스터디를 하기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상대방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보통 말기에 갈수록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격려,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해줘요. 선생님이 이 공부 시작한 이상은요, 내가 불합격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내가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어쨌든 합격한다.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요, 선생님들 엘리베이터 탈 때, 에스컬레이터 타면요, 밑을 보면 어떠신지 아세요? 이제 고스터미널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높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쭉 잡다가 밑을 보시면요, 선생님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잡을 때 위를 봐야 돼요.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우리들은요, 밑을 보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그래도 이 말 해도 밑을 보시더라고요. 위를 보셔야 돼요. 합격을 보셔야 돼요. 합격을 봐야 내가 힘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려하기. 보통 스터디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방 배려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뭐 대답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거를 갖추면 스터디가 오래 지속하지 않거든요. 스터디는 윈윈 하는 게 좋아요. 나도 합격, 너도 합격.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배려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비슷한 상황이 좋아요. 가정주면 애엄마 그게 좋거든요. 그래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력도 차이가 너무 크면요, 실력이 낮은 분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스터디 계속 해야 되냐, 너무 스터디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상담을 너무 잘해. 같은 초시생인데 상대방 인출을 너무 정확해. 난 인출을 잘 못하는데.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스터디로 스트레스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근데 잘하는 사람 해야 또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못하는 사람 해도 좋은 점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자꾸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자꾸 해야만,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말로 설명을 해야 이게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하여튼 스터디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 말이 뭐였냐면요, 제가 카페가 아니라 그게 뭐더라? 이름이 까먹었네. 제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문제 올리고 답 쓰고, 마인드맵 올리면 답 쓰고 했던 게 뭐예요? 밴드, 맞아. 제가 밴드를 했거든요. 7월부터 밴드를 했어요. 밴드, 문제를 만드는 밴드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맵 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인드맵 밴드에서도 이번에 시험 문제 적중한 게 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적중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밴드 문제. 그래서 제가 하루에 4문제 하고 마인드 맵은 4개였나? 그렇게 밴드를 올렸었어요. 올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7월부터 했었는데 이번엔 1월부터 밴드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4문제라든지 그렇게 올려서, 중요한 애들 올려서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한 건 인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출 연습을 계속 하는 거. 그래서 밴드를 해서 그 밴드도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고 거기서도 적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제 밴드를 1월부터 할 예정이에요. 1월부터 할 예정이고, 그래서 밴드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물도 드렸거든요.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동기부여 좀 시켜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강의에서도 밴드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